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오늘 젊은 청년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중앙청년위원장과 청년 최고위원을 지금 역임하고 있는 두 청년을 모시고 우리 공화당 내부에 요즘 뭔가 좀 민주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공화당의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양옆으로 우리 공화당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중앙청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민수 청년위원장과 한근영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는데 먼저 한근영 최고위원부터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청년 최고위원 한근영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생긴 그 초심대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가려는 마음을 당원들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의 당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보수를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민수 중앙청년위원장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중앙청년위원장 강민수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생긴 취지와 다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안 좋게만은 바라봐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을 오늘 모신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지난 대선 때 우리 공화당이 좀 예상과는 달리 되게 저조한 득표를 했고 그에 따른 이제 책임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내용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수습을 해서 다음 총선에는 좀 원내 정당으로 다시 진입하는 게 목적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역할이고 정당의 목적인데 사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민망할 정도로 사실 이번 대선의 결과가 정말 안 좋았고 그 대선 결과의 당사자가 조원진 대표였습니다. 물론 이 당을 만들고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조원진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공로와 그리고 이제 그 역사는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이제 5년이 된 정당인데 1년, 2년 된 정당도 아니고 5년이 된 정당인데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그것은 당의 이미지에도 그리고 스스로의 정치적인 길에도 좋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은 당을 애정하는 목소리로 그런 목소리를 낸 거고요. 그런데 참 이게 상황이 안 좋게 자꾸 되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청년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를 당 내에서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그 건설적인 비판을 했을 때 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던가요? 당 내부의 분위기는 사실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부터 배신자가 있다. 그렇게 이제 대표님 페이스북에 올라왔고 어디서 저희가 이야기가 잘못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뒤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배후가 있다. 라고 하고 이제 당 공지사항에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당 공지사항에 이 정치인들과 같이 당을 먹으려는 속셈이니 라는 공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엄청난 좌표 찍고 공격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그 비판적인 목소리에 그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선동이고 음해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지금 돌아온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그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다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명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쓰고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첫째, 조원진 대표와 현 지도부는 7월 4일까지가 임기거든요. 7월 4일부로 임기를 마치고 전원 사퇴한다. 그다음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원하고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과 협의하여 당의 향방을 운영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전당대회를 개최를 해서 당 지도부를 뽑고 당원들의 의견이 자유롭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당을 운영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럼 이 세 가지의 내용 중에 저희가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틀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혹은 이제 토론을 하거나 이런 문화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심지어 저희가 성명서 발표한 내용 듣지도 않고 조원진 대표한테 반기 들었다라고 저희를 엄청 매도하고 공격하시는 분들 거기에 거짓을 섞어서 아까 말한 배우설로 청년들의 그 순수한 뜻을
그 같이 한 청년 중에 20살짜리 친구도 있고 네. 24살짜리 그 여성 청년도 한 명 있거든요. 네. 그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욕설과 막 그런 것들까지 이신공격을 해가면서 하니까 저희도 사실 당을 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네. 저희도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혹시 지방선거에는 우리 예. 공화당에서 얼마나 많은 후보가 출마를 혹시 했나요? 얼마나 많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6분, 7분 정도 나가셨는데 네. 그것도 말하기 참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갔던 후보들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희망을 못 보니까 네. 앞으로 차라리 무소속이 낫지 않냐, 정치에 욕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네. 얘기도 들려오는 실정인데 지금 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뭐 기회도 없을 것이고 그냥 이 큰 대의를 등에 업은 정당이 역사 속으로 그냥 안타깝게 사라질까봐. 왜냐하면 저희의 젊은 시절 인생을 담아서 했던 그 정당이기 때문에 애정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잘 해보고자 하는데 많이 안타깝네요, 사실. 그렇다면 좀 많이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수천 명을 뽑는 선거에서 6분밖에 출마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당이 그만큼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뭐 국민적인 관심도 관심이지만 당 내부에서도 당의 이름으로 출마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존재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존재했고 지선 이후로는 아마 그게 더 뚜렷해졌을 것이다. 예, 심지어 저는 그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서 당으로 복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 공화당의 당의 이름을 걸고 가는 것보다 무소속이 훨씬 더 예, 낫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사실 이게 원내 정당이었던 우리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많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내 정당이고 뭐 의석도 뭐 조원진 대표만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당의 이름까지 버릴 정도의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당의 자정을 좀 요구하려는 목소리가 물론 뭐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있습니다. 분들은 어떤 네. 뭐 분들이 좀 계신가요? 사실 이번에 이런 일이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제 아까 전에 공지라든지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계속 악화가 되고 상황이 커진 게 있는데 그 커지는 와중에 뭐 조원진 대표한테 당의 문제점이 뭔가 상황이나 이렇게 보고나 조사나 이런 거 절차나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들이 추측성 정보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거짓말도 있을 거고 그런 정보들이 조원진 대표한테 직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원진 대표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일을 이번 경우만 봐도 그렇게 치닫게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조원진 대표가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하기 하루 전날에 뭐 누구누구 정치인을 언급하면서 대구에 그걸 잡으셔가지고 회의를 잡으셔서 공개로 저희는 다 찍거든요. 네. 뭐 이러이러한 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저희 이름은 없었어서 저희는 청년들끼리 하니까 와 저런 사람들도 하나보다 우리 말고 어른들이 또 움직이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저희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셨고 했던 말들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조원진 대표의 올바른 판단, 그 당의 방향을 위한 그런 고언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원진 대표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오히려 그 우리 공화당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먹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팬덤 정치가 너무 심하다고 뭐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의 팬덤 정치가 더 우리한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된 거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는 얘기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조원진 대표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곳과 뭐 다른 정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의 뭐 이런 소통이나 이런 창구를 다 그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큰 의미로는 그렇게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네. 게, 왜냐면 작은 판단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의 신뢰성을 잃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언나가 완전히 결이 달라져 버리는 예, 그런 접점으로 원래 만났어야 되는데 접종으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뻗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하긴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당이라든지 이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작은 오해 하나로 엄청 커지죠. 큰 이제 그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원진 대표에게 정말 좀 충원을 하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좀 당을 위해서 빠져나와줘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솔직히 이런 유튜브, 이런 건전한 유튜브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라이브 위주의 네. 유튜브를 하시는 우리 공화당 특유 라이브들이 좀 많습니다. 네. 물론 그 모든 유튜브들을 매도하진 않겠는데 네. 몇몇 유튜브들이 심지어 당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 당 당원이 아닌데 우리 당 관련된 유튜브만 하고 거기에 시청 과격하고 욕설과 이런 자극적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추측성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청자가 몰리고 그게 당내 여론을 주도를 하고 거기에 또 극단적인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게 하나의 생물처럼 뭐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듯이 저희 당 내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몇 번 이제 왜냐하면 저희랑 나쁜 관계가 아니었어서 대척점이 설 일이 없어서 정중하게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격을 받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무섭다고 피해갈 생각도 없고 아닌 건 정면으로 맞서고 이거 바로 잡아갈 생각입니다. 사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 내부에서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인신공격을 하는 부분은 좀 저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 허위사실까지 유포를 해서 네. 그럼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같이 뜻을 함께한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에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네. 사람을 좀 매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최고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성명서가 발표하고 과반수 이상의 최고위원분들께서 저희의 뜻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비공개 회의에서 저희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당은 1인 지도 체제다. 단일 지도 체제. 예, 단일 지도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은 안건 상정을 할 수도 없고 의결권은 있지만 그 의결권조차도 대표의 참고사항이다. 라고 하는 걸 보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외치는 정당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가 싶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비공개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 라이브에서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라이브로 네, 아마 지금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당 내부에서 이거 토론을 통한 그리고 이게 정당한 절차를 통한 뭔가 저희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뒤로도 계속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지만 몇몇 그 극렬적인 사람들은 사람들 서명받아서 저희 제명안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따로 읽진 않았지만 혹시 자료를 찾아보신다면 저희는 저희 성명서를 발표한 방식과 저희 성명서의 내용에서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이후로 저희가 금요일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 토, 일 3일 동안 저희가 그냥 문매를 그냥 묵묵히 맞았습니다. 왜냐면 월요일 회의 때 저희 의견을 발표를 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오해를 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일을 꼬이게 하고 막 그런 모습들에서 사실은 이제는 많은 실망을 넘어서 회의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화당의 이제 그 조원진 대표와 지도부가 7월 4일까지 임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일반적인 정당이라면 이 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는데 전당대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연임이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의결이 원래 있었었는데 네. 처음에 당원 당규 내에 이제 선거를 앞둬서 이제 지도부의 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좀 다소 다를 수 있는데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임기가 다 된 부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보통 그 내용, 저희가 판단하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임기가 끝나고 선거가 있을 때 선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 이걸 최장 1년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대선도 지선도 임기 끝나기 전에 있었는데 네. 이거를 선거를 핑계로 1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조항을 하면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법리적 검토를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예, 근데 변호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당대회를 할 건데 이 전당대회를 좀 늦춰달라라는 최고위원회 테이블에 그게 있었어가지고 빨리 하겠다라는 뭐 약속도 본인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 테이블에서 의결을 했고 이제 그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됐었는데도 제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그거죠. 네가 그 테이블에 동의를 해놓고 네가 그거에 반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는 거는 네 잘못 아니냐. 그거는 제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뭐 비대위 조원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대위를 거치지 않고 전당대회로 가는 게 어차피 비대위 뭐 한 달, 뭐 몇 달 하고 하는 게 맞냐? 본인은 그런 꼼수 정치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사실 비대위라는 게 선거를 졌을 때 국민들에게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 쇄신의 차원인 거잖아요. 지금 네. 거의 우리나라 정당에는 확실히 자리를 잡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른 정당, 우리가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매도한다고 파괴한다고 하는 좌파 정당들도 그 절차를 다 따르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태극기 들고 나온 우리가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잘했고 모든 게 다 했고 이제 다음 전당대회로, 다음 당대표로, 다음 지도부로 넘긴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책임을 저라고 하면 제가 그 테이블에서 같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지도부에도 나올 수 없고 다음 비대위에 속할 수도 없는 거죠. 저는 그냥 제 백의종군 할 각오를 하고, 제가 욕먹을 것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행동 그쪽으로는 오히려 포커스로 본 게 별로 없는데 오히려 욕설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많은 당권을 부분도. 차지하려고 했다. 근데 뭐 저희 청년들은 뭐 당권을 요구했던 적도 없고요. 그거에 대한 욕심을 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참 저희가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너네가 왜 당을 뒤집고 당을 대표를 내보내고 당을 먹으려고 하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성명서에서도 말했다시피 비대위를 꾸려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꾸리고, 뭐 청년들은 거기에 참가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 공화당의 당권이 아니라 우리도 공화당이 이대로 사라지지 않고 다음 총선에서 뭔가 의미 있는 득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2몇 % 득표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후에 지금 다음 선거가 바로 지난 대선이었고, 거기서 조원진 대표가 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득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쇄신과 자정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너무 나쁘게만 또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당원들 혹은 우리 공화당을 애정 있게 바라보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호소의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이 방송을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 공화당 당원이 아닌 분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 대한애국당이 생길 때부터 함께해왔던 저로서는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정면으로 외쳤던 태극기의 중심 세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그 뜻을, 그 대의를 이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난 시간을 아깝지 않게 바쳤고 지금까지 나와왔었는데, 외치는 것과 그냥 울부짖는 것과 그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가는 길에 따라서 누구는 똑같은 길을 정해두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저렇게 갈 수 있고 하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이건 아닌데, 혹은 이제 다른 생각인데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라는 그게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논의로서 당을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조원진 대표도 우리 당원들도 지난 세월의 역사에 대한 그 보상을 분명히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청년들의 의견을 청년들의 이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매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요. 뭐 음모론 그리고 비방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공화당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 그 태극기 중심 그리고 보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의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80개가 넘는 언론사에다가 이걸 보냈지만 아무것도 저희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태극기의 중심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게 우리 공화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려면, 그리고 그걸 노력을 하려면은 이러한 아픔과 진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당내의 문제를 당 외에 갖고 가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에서 짓밟혀 죽어서 스피커가 없이 짓밟혀 죽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믿고 따라와준 많은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당내 개혁을 할 것이고 그걸 성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공화당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지도부도 잘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거 보수의 정통 정당을 표방하셨던 대한애국당 시절부터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화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내산 100% 찰보리빵입니다. 찰보리빵 정말 쫀득하고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거기에 파당금이 들어가서 달달하게 간식으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료 배송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에 무료 배송까지 정말 주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60개에 39,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무색소 무방부제라서 더 믿고 드실 수 있고, 아이스팩에 담겨서 배송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냉동실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무색소 무방부제라서 오랫동안 상온에 놔두면 못 드시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냉동실에 넣어 두시고요. 문자로 주문하시면 되는데 010-2231-1952로 주문하시면은 문자로 주문하시면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